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 데모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를 올리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비서관이 적어놓은 대화록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한 왜 데모는 계속되는 거죠? 미군 나가라는 데모? 그때 한국에서는 미군 나가라는 데모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뜻이죠.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데모를 많이 해도 국가가 망할 리는 없을 것이다. 마음 놓고 데모하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믿고 안보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것보다 사소한 거, 덜 중요한 거 가지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실컷 데모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냉소적으로 한 이야기죠.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한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좋습니다. 그 덕분에 1953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 평화의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복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자유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미동맹의 폐단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서, 더구나 핵무장한 적을 눈앞에 두고서, 더구나 아무런 외국의 도움 없이 그 가난한 체제를 악착같이 지키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앞에 두고도 안보는 누군가 알아서 해준다.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이기적 사고방식에 푹 빠져가지고 안보가 밥 먹여주느냐, 이념이 뭐가 중요하느냐, 북한의 핵 어차피 쓸 수 없다.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엘리트마저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사소한데 목숨 거는 이런 치사한 권력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특히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국의 우파 세력까지도 오로지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 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정희의 자주국방 의지,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국가 근대화 대전략은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이 간단하게 4단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조, 자립, 자주, 자유입니다. 이 4개의 자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이분의 대전략을 뒷받침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첫째,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입니다. 자조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다. 자립경제력이 있어야 자주국방을 할 수가 있다. 자주국방을 하면은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아주 잘 정리된 심플한 논리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고, 이걸 18년 동안
밀어붙였습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은 이 사람의 인간관이기도 하고 역사관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즉 주체적 철학, 북한도 주체, 박정희도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같은 의미로서 북한의 주체는 그게 주체가 아니고 인민들을 다 로봇으로 만드는 가짜였다면은 박정희의 자주는 바로 실용적 자주였습니다. 실용적 자주. 폐쇄적 자주가 아니라 실용적 자주였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76년 1월 24일 국방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감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밝힌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가 녹음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옮겨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리락 말락. 그것은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사람들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을 터인데 글로 옮겨놓으니까 박정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나 불경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리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 먹으려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 올라갈 리가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그러니 조금 뻔해졌다 해서 소강 상태라 해서 안심을 한다든지 만심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의 통일관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사적 이단 세력이다. 대한민국만이 정통 세력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에 입각한 것이 박정희의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을 해야 결국 통일도 우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주통일이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렇게 이 네 개의 개념이 하나로 일관된 논리체계를 가지고 박정희 18년의 국가발전계획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주국방과 관련한 박정희의 의혹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말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뭐였느냐? 그럼 미군 나가라는 거였느냐? 그것은 폐쇄적 자주국방이죠. 국방을 우리나라 힘으로만 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국방은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서 협조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국방과 관련한 박정희의 의혹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72년 1월 1일 기자회견에서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가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만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 아닙니까? 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멍청해가지고 앉아있느냐? 자기 집에 난 불은 1차적으로 그 집 식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꺼야 한다. 이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 아닐까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도 끄지 않고 소방대 올 때까지 불 타도록 다 기다리는 이런 국민 수준으로 지금 타락한 거 아닙니까? 1968년 3월 7일 전국 지방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대회 유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다시 바를 때에는 전 국토를 초토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더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안보를 최상위 개념으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머리에 항상 이 전쟁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1년 8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을지 연습 종합 강평 때 이렇게 실감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를 한번 가상해 봅시다. 적은 전 전선에 걸쳐서 일제히 공격할 것이며 동시에 그 시간을 전후해서 동서해 안으로 적이 기습 상륙할 것입니다. 또한 적은 공수부대를 우리의 후방 깊숙이 대량으로 공중 투하할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 조직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조직이 적의 기습에 호응해서 일제히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군 세력으로 공중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이 거의 같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역시 군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적각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동원령을 하달한다든지 전시 국가 지도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무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들은 초기에 반드시 상당한 불안과 공포에 쌓여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군이 신속 과감한 행동으로 적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침착하고 자신 있는 행동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갈 때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국민들도 점차 냉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감은 오히려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진해서 적극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초기 대응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분이 머릿속에 전쟁 상황을 큰 그림으로 딱 예상을 하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주국방 건설을 외침을
하면서 저 자주국방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건설했던 것이 1970년대고 이 시기가 바로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을 한 것은 이런 자주국방력 건설, 중화공업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소모적 논쟁을 해가지고 그런 국가 건설, 국방력 건설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정치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유신체제죠. 유신체제는 독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독재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독재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도 전쟁을 할 때는 독재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독재적 권력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독재적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면은 남침을 당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석유, 1차, 2차 석유 파동 속에서 한국의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그때 벌려놓은 자주국방력 건설, 중화공업 건설은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면 도저히 일관되게 끌고 나갈 수 없다. 그런 판단 하에 독재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하는 이런 독한 심정으로 유신체제 7년을 이끌어간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에 탔습니다. 70년대 후반을 놓쳤으면 한국은 지금 아무리 성공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켜도 말레이시아 정도 되었으면 아마 행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푸념이 지금도 통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참 슬픕니다.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한미동맹이 없으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러면서 안보야 무너지든 말든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오로지 웰빙 생활에 탐닉하고 내 목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 작디 작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오늘의 모습을 볼 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푸념,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새삼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